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 네,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목사님과 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바쁘신 중에도 이처럼 함께 하셨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는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는 운동본부 중앙회 이성규 이사장님이시고 제가 본부장으로 이사장님을 모시고 지금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한 10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좀 늦게 복사가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3년 한 7개월, 8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19년 사역을 하고 우리 이사장님 만나서 지금 이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이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게 됐고 이사장님 만들어서 이렇게 지구촌 나눔재단과 또 그 강남푸드지원센터, 사랑의 빨간밥차 그리고 또 노인행복지원센터를 우리 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 산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저쪽 지부장대에서 부산에 가서 한번 제가 좀 강의를 한번 했고요. 오늘 이제 원래는 1시간 조금 넘게 시간을 주셨다가 여러 가지로 지체되는 바람에 1시간 정도에 제가 압축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지부 운영의 전략과 방향. 예, 그렇습니다. 지부 운영의 전략과 방향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에 같이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제가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4가지로 한국 사회의 상황 인식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의 상황 인식이, 제가 좀 내려갈게요. 상황 인식이 중요하다. 2번째로 지역의 자원 개발과 후원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눔 대상자와 전도 대상자, 그리고 후원자가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부 운영 중장기 계획과 프로포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전제를 보겠습니다. 전제. 자, 나눔이란, 즉 쉐어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웃을 구제와 나눔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알아야 할 성경적인 구제와 나눔의 방법은 무엇인가? 즉, 이 나눔이라는 게 무엇이냐? 즉, 쉐어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자원의, 즉, 재화의 이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타인에게 아니면은 어떤 타 기관에 이동시킬 것이냐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개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조직적, 즉, 교회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 개인적인 책무가 되겠다. 교회적이나 조직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책무가 되겠다. 즉 개인적이면은 인디비주얼 어카운트 에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이라면 소셜 리스폰시빌리티가 되겠죠. 자, 이것은 뭐냐면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조직적인 것은 조직에서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이나 윤리적, 법률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근데 개인적에서는 보니까는 주관적이고 자발, 즉 자원적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불규칙적이고 불충분했다. 근데 조직적에서 보니까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더라.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뭔가를 많이 공급한다면 그것을 일일이 쫓아가서 어떻게 데이터를 내거나 정량화시키기가 쉽지 않더라. 근데 이것이 조직이나 교회에서 할 때는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 조직의 공익성과 투명성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눔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질, 즉 현금, 물품, 시간, 재능, 생명 등 다양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뒤에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의 생명의 구원, 즉 영혼 구원을 하겠죠.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나눔이란 전제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나눔이란 그런 무엇일까? 좀 확대해서 하면은 전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그 전제를 찾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넘겨주실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현재 한국 사회 상황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참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은 나라에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회학자들은 선진국가의 판단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 즉 GDP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사회적 자본, 즉 소셜 캐피탈이나 아니면 공동체 복지, 커뮤니티 웰페어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그것이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 지표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 이런 구조 속에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이든 안에 이 시대적인, 즉 저런 선진적인 그 시대적인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해내느냐, 행의 주체만이 앞으로 발전과 지속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회의 노인 천만 시대, 이미 작년에 이미 넘어서 2024년도에 OECD 보고에 보니까 이 넘은 것도 안타깝지만 넘은 것에 따라서 더 안타까운 것은 빈곤율이 40.4%로 1등이다라는 것이에요. OECD 38개 형국 중에 이 40%를 넘어간 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 OECD 평균이 14.2%니까 3배 이상 가까운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것은 이달 3월 5일 날 OECD에서 저렇게 책자를 하나 발간했는데 출산율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도에는 약 58% 이상이 65세 노인으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 사회 상황에서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의 지구에서의 나눔 사역의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의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진 것이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동그란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1인 가구가 무슨 60대, 70대만 1인 가구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20대부터 촘촘하게 다 70대, 80대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1인 가구로 저렇게 변화되어 있더라. 이미 이런 얘기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런 1인 가구의 변화 속에서 1인 가구가 우리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태풍의 중심으로 즉 이렇게 부각을 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초고령 사회가 이미 됐고요. 그리고 초저출산 사회가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변화에 따라서 불신과 불안, 특히 안타까운 것이 지방의 소멸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집단 갈등 심화, 분열, 공동체 해체. 이 공동체 해체는 굳이 어떤 다른 공동체뿐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나오게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교회마다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젊은 세대, 즉 3040 세대가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만 돌봄이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아프셔가지고 어떤 요양을 받기 위해서 등급을 받으셔도 그 파견할 요양보호사가 올해 약 한 3,000명 이상, 4,000명 가까이 부족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인구 변화에 따라서 지금 파생되고 있다라는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넘겨주세요. 자, 1인 가구와 초고령 사회에서 좀 더 살펴보면 홀로 치사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구를 통계청에서는 1인 가구라고 한다. 아까 앞에서 봤지만 997만 가구, 약 8만 가구 정도가 이미 40.6%가 1인 가구로 되었다. 80년대에 불과 4.8%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저게 보면 통계청에서 위에 그래프를 보면요. 약 670만 세대를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10% 이상이 훌쩍 더 코로나로 인해서 저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국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통해서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인데요. 약 40%가 노인인데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순으로 전북도 마찬가지고요. 충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 조금 난 데가 그래도 세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울산, 경기 정도가 저렇게 10% 이상 되고 이렇습니다. 저게 보면 이런 현상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수요 대비 인력 부족이 이거는 어제 그저께 예를 들어서 저희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저기 보면 올해가 3,762명이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4만 명으로 뛰죠. 27년도에는 7만 9천 명. 그리고 28년도에는 11만 명 넘게 요양보호사가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프신 분들이 요양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의료비가 이렇게 가중되는 것과 그것을 다 국내 세금으로 하잖아요. 돌봄에 큰 공백이 생기는 것이 이슈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런 대표적인 1인 가구와 고령화 사회 속에서 조금 정체된 한국교회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거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것은 저렇게 65세 이상 은퇴자, 즉 아날로그 세대, 실버 세대라고 하고요. 저 X세대나 아니면 MZ세대, 디지털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65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출생한 저런 사람들이 가장 1인 가구 쪽에 많이 있더라.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지부장님들께서 이렇게 교회의 포인트 오브 리바이벌,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어떤 초점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는데 참고를 좀 하셔야 해서 제가 이렇게 한 장 넣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 사회의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의 나눔사에게 타겟을 잡고 갈 것이냐, 타겟을. 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령인구가 저출산이 되니까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3040 세대가 교회에서 아주 빠르게 이탈돼서 혹자는 교회성장연구소,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성장연구소 자료를 가끔 인용을 하는데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보면은 3040이 이미 그 어떤 미전도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 교회는 어느 정도 3040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성도가 무려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보니까 200만 명 넘게가 지금 현재 있더라. 그 1인 가구 싱글들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한 가지 뭐 좀 고무적이라고 그럴까요? 당이라고 그럴까요? 다문화인이 이미 120만을 넘어갔고 다문화인들과 저 다문화인 가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거는 그냥 한번 서로 보고 가자고 우리끼리니까 한번 본 겁니다. 자,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니까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는 거예요. 재작년에 12년도에 20.1%로 가장 기독교가 정점을 찍고 예를 들어 23년도 같은 경우는 15% 인구 대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떨어졌어요. 예, 그렇게 됐는데 좀 보니까 어떤 그 종교의 신자들의 사회적인 호감도 그리고 이제 어떤 성직자들의 또 사회적인 호감도가 저렇게 나타났다. 불교나 천주교도 뭐 그닥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7% 6%에 도달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30%대 32%. 목사님들과 신부님들 승려들을 보니까 역시 그 수준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그래프를 보면서 좀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공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의 사역이 과연 무엇이냐? 사역이. 이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사역이. 지구촌 나눔재단의 사역 중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목표가 있어요. 이 목적과 목표는 얼른 생각하면 굉장히 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목적지를, 즉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이 무엇이다? 예, 이거 두말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한 영혼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같이 함께 가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목표는 뭐냐? 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택배기사.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목표는 하나님의 택배기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실천에서 전략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나누고 나눔 사역을 하는데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거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 코이노니아라고 볼 수 있고 교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교제가 돈독해야 되고 상호적이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어떤 서로 지구촌 나눔재단 안에서요 목사님들 간의 이런 교제 뭐 서로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것에서 한정되면 안 되고요 사회적인 그 다른 사람들하고도 교제도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서는 중범위적으로 이웃사랑이 거시적으로 봤다면 사회적 책임은 중범위적으로 디아코니아적 성격이 있다. 봉사와 섬김. 그 나눔사역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약간 미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기에는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가 적합하겠다는 것이에요. 저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나 기쁨, 즐거움, 선한 의지, 사랑, 호의, 긍휼, 은혜의 선물, 자비, 감사, 보답 등의 등등의 의미가 있는데, 저 카리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것. 아무런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온 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성경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배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전략적이고 주도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시적과 미시적인 나눔 사역을 모두 포괄하는 공익적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우리 빨간 것이 한번 영어 읽어볼까요? 시작. 비브리컬 쉐어링. 성경적, 다시 한번 비브리컬 쉐어링. 성경적 나눔, 성경적인 이런 아까 앞에서 봤던 누가복음의 말씀,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 이선구 이사장님이 지향하시는 목적과 목표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의 상황인식을 했다면 과연 이제 우리가 좀 강론으로 들어와서 지역에서 자원개발과 후원자개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올 것이냐. 그 내복한 안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위한 후원 요청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가지고 계셔야 될 그런 어떤 하나의 포인트예요. 나눔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후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아까 지구촌 나눔재단 설립 목적, 목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누구한테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지부장님들이 속해 계신 그 지역에 조사를 하고 자원을 분석하는데 어떤 조사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누가 사는지, 국회의원은 예를 들어서 지역구가 있어도 내 지역에 사는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기업, 어떤 곳에 가서 내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지구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목적은 영혼권이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고귀한 뭔가를 아주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뭔가를 예를 들어서 세레머니를 한다고 쳤을 때 반지를 사서 저와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사모님들에게 갖다 드린다고 했을 때 반지만 하나 떨렁 갖다가 여기 써하고 주실 분은 안 당기실 겁니다. 포장 박스에 담고 포장을 하고 해서 그런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먼저 드러내면 이분들이 딱 마음에 방어막을 먼저 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감으로 사역을 현장에서 해주셔야 된다. 그 현장에 답이 있어요. 전도를 나갔든 아니면 나눔 사역을 하시든 현장에 답이 있으니 절대로 어떤 물품을 나누거나 아니면 시간을 나누거나 어떤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뭔가를 내가 도와준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와준다는 마음은 금물이다. 그냥 평등하게 상대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사역 실천에서는 이것은 제가 좀 제 주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조금 좀 부담되시면 여러분들 형편껏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부장님들이 우리 수석 총무님이신 우리 이계하 목사님 이 자리에 계신데 이계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단도 같고 또 연배도 비슷해서 많이 대화를 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인데요. 이계하 목사님한테 초창기부터 제가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잔소리 해왔던 게 뭐냐면 목사님 조끼 맞추세요. 조끼 맞춰서 전도 나갈 때 아니면 물품 나눌 때 그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가시지 말고 그 지구촌 나눔대당 청양지부 조끼 입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이계하 목사님은 그거를 일찍이 그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하나의 나눔 사역을 하실 때 조끼를 입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구촌 나눔재단 아니면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차량에도 지구촌 나눔재단의 어떤 그 하나의 스티커 같은 것도 만들어서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명함에도 그것을 분명히 해서 활용해서 당당하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목사님 넘겨주세요.
예. 자,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이제는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주도를 하셔야 되는데, 저기에 보면은 이쪽부터, 저 있는 쪽으로부터 우리 별내지부 서근원 목사님, 그리고 저 두 번째 충주지부의 우리 유수식 목사님, 그 세 번째 우리 나영준 목사님 활짝 웃고 계시네요. 안산 2지부. 그리고 저쪽 가에 우리 김동훈 목사님, 남양주 4지부.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제가 이뻐하는 사람들만 넣었어요. 예. 너무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저 행사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뻐할 사람이. 감사합니다. 자, 행사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사장님을 8년째 모시고 있으면서 이사장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가장 저한테 존경받는 것 중에 존경받는 게 뭐냐면 인프라예요. 어떤 인프라? 인력 인프라. 예. 이사장님의 카톡 안에 모르겠어요. 여쭤보진 않았는데 한 8,000명, 9,000명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예. 그 정도의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뭐 제 카톡에도 한 1,000명 이상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8, 9,000명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기업인, 스포츠인, 예술인, 언론인 어떤 사람이라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계를 하셔야 된다. 이것을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안산 이지부의 우리 나영주 목사님이에요. 나영주 목사님 저하고는 일찍이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그런 사이인데, 예, 저분도 굉장히 아주 발이 왕발이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오감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아까 사모님이 막 다 이거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간식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갖다 드리니까 한 분도 지금 싫다고 안 하고 다 지금 잡수고 계시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오감만족이에요. 우리가 먹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지고 서로 만진다는 게 뭐 터치죠. 악수하고 서로 뭐 허그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오감만족, 이런 행사. 행사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단체 조직과 연계돼서 하는가는 너무 중요하다. 예. 우리 사랑의 쌀라는 운동부 중앙회의 빨간법차에 홍보대사 나두리 가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사장님하고 초창기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2-3달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를 어디에서 단체에서 보통 그분 가면 개런티가 한 30만원, 20만원 이 정도 받나 봐요. 근데 50만원을 준다고 오라는 뭐 그런다 뭐 그래요. 그래서 어딘데요? 그러고서 명함을 받은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두리님 이곳에서는 50만원 아니고 500만원 준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니 며칠 지나서 감사합니다. 며칠 지나서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왜 그러냐면 그런 행사 하나 해가지고 사진 딱 찍히고 동영상 찍어버리면 그네들이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지네들이 써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님도 그런 경우 한 번 있어요. 부평역 밥사에서 신천지 단체가 잠입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사장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딱 끊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감만족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잘 보셨으면 좋겠다. 주 행사는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저다 그냥 써놓은 거예요. 차상회를 위해서, 홀농노인들을 위해서 삼계탕 잔치를 하든지 김치 행사를 하든지 등등 하는데 중요한 것이 저 뒤에 저 글자예요. 지역 행사에 참여하세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셔가지고는 발전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해서는. 우리 잔치에 부르려면은 전부 모든 게 뭐다? 한번 따라하세요. 품앗이다. 내가 가야 남도 올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여러분들이 쫓아다니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바로 제가 거기 언더라인 쳐놨죠. 지역 대인관계 유지하시고 지역에서의 활동이 지구촌 나눔재단의 뭐다? 무이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이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끼리 해봐야 밖에서는 몰라주고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상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다. 피하려는 것이 그렇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예. 자, 후원공 이걸 하기 위해서는 후원공문 작성이나 아니면 행사의 목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은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뒤에 제가 좀 보충 설명할게요. 지부 운영의 의사결정은 지부장님이 혼자 결정하시려면 안 돼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조금 강론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요. 한번 더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후원 신청서 지참하세요.
예, 후원 신청서. 후원 신청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항상 후원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저희 후원 신청서예요. 저희 거 사랑의 살라는 운동부 중앙에 후원 신청서를 저는 이사님 호주머니도 갖고 계세요. 저도 항상 이거 두세 장씩 넣어갖고 다니면서 얘기하다가 꼭 어떤 이렇게 좀 관계가 되는 거 싶다 하면은 이거 내놓고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하나 작성하시죠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위에 보면은 각 지부는 후원이사 40명 이상 각 지부마다예요. 남양주 1지부, 남양주 4지부, 남양주 5지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런 식으로 다 해서 40명 이상 최소예요, 최소. 그리고 운영이사 5명 이상을 적극적으로 유치합시다. 유치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얼마든지 뭐 시청, 시의회,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또 병원, 기업체장 직접 여러분들이 대면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들을 이 지역에서 아주 그냥 지부장님들이 지역의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간 것이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1번에 냈는데 나눔 대상자들을 즉 누구한테 나눠줄 건가를 확보를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가령 저희가 본부에서 물건을 드리거나 이러면 이게 물건을 막 이렇게 넉넉하게 막 한 차, 두 차 막 이렇게 드리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좀 그렇게 좀 용이하진 않아요. 근데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시작해서 지구도 좀 숫자가 적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또 물건이 더 많이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실어주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가면 그런 저 나눔 대상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가져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님들 나눠주고 아니면 성도들 나눠주고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감소시킨다라는 것이죠. 저런 분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 생겼거나 후원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 확보 방법은 역시 동사무소, 학교, 지역의 각종 센터, 노인정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좀 돕겠습니다. 같이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들과 또 다른 어떤 대인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역 자원에 조사하고 지구 목적 달성과 목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역에 있는 자원을 데이터화 시켜라. 이건 뭐 컴퓨터에다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다이어리에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역 봉사단체 및 구청 자원봉센터와 그리고 다 다른 인맥을 총동원하여 함께 봉사할 이런 사람들을 확보하셔라. 그러니까 제가 저 후원 신청서를 가지고 다니라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전도지를 붙이면 그분들이 뭐 한다? 방어막을 친다. 아,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이 사람들 포교하는구나, 전도하는구나 해서 바로 방어막을 치는데, 후원 신청서를 주면서 이런 좋은 일을 같이 하시죠 그랬을 때는 거부감이 훨씬 적다.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구청에 가서 부탁하시고 어떤 하나의 뭐 이렇게 인맥을 동원해서 함께 봉사할 사람들을, 성도들도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같이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들은 이렇게 아마 성도들 인력이 충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지부장님들이 인력 풀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도들 계속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리면요, 성도들 입장에서 아, 이걸 왜 목사님은 매일 이렇게 하자고 그러나, 성도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면서 그러나 아닌 불만 아닌 불만이 나오는데, 지역의 봉사자들하고 그런 일을 같이 하겠다고 시도를 하다 보면 그런 역량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역단체하고 MOU도 추진하고 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YGV 노탈클럽 다다익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연합해서 나눔 사역을 하시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우리 총괄본부장님으로 계신 우리 윤성록 목사님께서는 약 제가 알기로 10여 개 교회하고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예, 목사님 항상 표현이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맨날 이러시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잠이 조금 깨시죠? 네, 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후원 신청 공모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뭐를 후원 받으시려고 하면은 먼저 본부하고 좀 상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구에서 고유번호증 내서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고유번호증. 예, 꽤 많네요. 확실히 부산보다 훨 낫네요. 예.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계시면 기부금 영수증까지는 못 끊어줘도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자원봉사는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 1365나 VMS 같은 거는 충분히 봉사 점수는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고유번호증을 하나씩 지구에서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설립을 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랑의 사랑 운동본부와 지구촌 나눔재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단 설립을 할 필요 없는데 그 돈도 들어가고요. 고유번호증은 돈도 안 들어가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 내시면 웬만한 행정적인 처리는 다 지구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원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본부로 총장님한테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후원을 돈이든 아니면 물품이든 많이 받아서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세요라고 아까 이상이 말씀하시던데 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먼저 상의를 해주셔야 돼요. 저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구촌 나눔재단 거 들어가도 안 돼요. 여기는 지구촌 나눔재단은 종교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종교법인이라는 것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기부금영수증이 10%라서 그거를 원하는 곳은 많지 않고요. 우리 사랑의 쌀라는 운동본부 중앙회권 40%라 그것이 어차피 지구촌 나눔재단은 사랑의 쌀라는 운동본부 중앙회 산하예요, 여러분. 예, 산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기 전에 상의를 해줘라. 그러면 제가 충실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시면서 지부장님은 봉사자와 봉사단체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한테 계속 이거를 의지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금방 지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넘겨주십시오. 네. 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자, 위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부 사회복지비 활용 의안 짱 전략. 그렇습니다. 올해 2025년도 사회복지 예산으로 내년에 지금 올해 아마 추경한다고 늘 지금 매스컴에서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누가 추경을 하든 추경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올해 벌써 700조가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예, 690조 정도가 될 거라는데 거기에서 한 200조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빠져나왔어요. 복지예산이. 그래서 그 복지예산이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엉뚱한 데서 다 빠져나가니까 이 복지예산은 여러분들 교회에 만약에 매일 아니면 매주 주일날이라도 50명 이상 식사를 하는 식수인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지부나 교회에서는 단체금 주소를 좀 내셔라. 이거 내시면 조금 귀찮기는 해요. 위생검정도 가끔 나오고요. 좀 귀찮게 하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지원해 주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조리사라든지 어떤 식품 영양사 그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등등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제가 부산에서 세미나를 이거 강의를 하고 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교회가 힘들어서 뭐를 할까 하다가 기도 중에 장례 지도사를 따서 장례 지도사에서 장례 무임무자들 해주면 그 동마다 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0만 원에서 80만 원 나오거든요. 그걸 해보시겠다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그랬더니 또 이제 다 안내를 했더니 저한테 이제 또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거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학원비 걱정하지 말라고 네일뱅 카드라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지금 열심히 배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를 하든지 할 게 많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조금 사회복지 쪽으로 연대를 하셨으면 하는 게 공동모금회 다 있습니다. 이거 광역시마다 거기에 다 나가 있고 사회복지 협의회도 있고요.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좀 관여를 하셔서 좀 가능하면 회원도 되시고 해서 이렇게 후원자 발굴하거나 지역의 복지 소식을 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 각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성지순례단 등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 예비 푸드뱅크를 신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별내 지역인데 별내 지역에 푸드뱅크가 몇 개가 있는지 봐서 대개 한 구에 2개 정도 이 TO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하나 하면은 아주 굉장히 물건이 많이 옵니다. 이게 푸드뱅크를 하시게 되면. 근데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예비 푸드뱅크 지정을 받으면 이 2년 하고 3년째부터 이게 이제 정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할 때는 돈은 안 주고 1년만 지원을 해줘요. 그 공익들. 그리고 3년 되면 2명,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에서 돈을 줘요. 이렇게 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나 아동 지킴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데를 했으면 좋겠다. 자, 2025년 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했다. 약 200조 원의 예산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서비스 확충하고 신규 이거 여러분들 놓쳐야 신규 프로그램과 기존 제도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거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이고요. 이걸 기독교에서 안 쓰니까 전부 뒤에 나와요. 엉뚱한 다른 종교단체에서 왕창 다 가져갑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겁니다. 자, 한양대학교 김정수 교수라는 분이 현직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2012년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분이 조사를 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논문을. 2018년부터 형평성 차원에 관련하여 이렇게 해서 종교 간의 형평성 차원에 관련하여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24년도 정부 예산이 656조 있었어요. 올해는 뭐 거의 700조 육박합니다. 자, 9천억 원인데 여기에서 6조 9천 이렇게 어마무시한 600억 정도가 문체부에 책정이 되는데 그 문체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데 거기서 약 1,000억 정도 올해는 1,000억 넘을 겁니다. 약 1,000억 정도를 저렇게 종무실에 배당을 했어요. 종무실에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종무실 거기에 배당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1번 종교문화활동 지원비 272억 그 다음에 종교문화시설 건립기금 335억 그 다음에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사업 374억 저 정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교수님이 보니까 각 종교별 신도수 2008년부터 18년 비율에서 지원금 비율이 본 결과 종교 간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신도수 대비 즉 성도수 대비 보니까 43%인 불교가 무려 56% 이상을 가져가고요. 1.5%밖에 안 되는 민족종교. 이 민족종교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목사님들 혹시 민족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한군. 응? 한군. 어휴 목사님 무속인들이에요. 예. 무속인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 어마무시한 돈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요. 예. 무속인들까지 저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보니까 성도수 33.5%인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2.8%, 20.6%인 천주교는 8.5%. 그래가지고 두 기독교 단체가 11.7%, 12%도 안 되는 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더라. 예. 제가 여기 밑에 파란 글씨 있는 그 단락만 읽어볼게요. 김 교수는 정부가 종교 지원 예산을 늘리면서 정부와 종교가 근데 저기서 엄밀히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나 저런 유교나 저런 민족 종교가 유착하여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무실의 경우 1999년도에는 26억 원에 불과했어요. 26억 원에. 24년도에 982억이면 올해 분명히 1,000억 넘는다니까요. 네, 내년에 한번 보자고. 38% 이상 증가했다. 국민일보 보도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세 번째로 넘어왔는데요. 나눔 대상자, 전도 대상자, 후원자. 저는 다 같다고 저렇게 이꼬로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구에서는 나눔 사역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주세요.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아까 봤지만, 우리가 전제에서 봤지만, 개인은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자원봉사 할 수 있어요. 여유 있으면 연말에 보너스 타거나 아니면은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금 혜택 받고 그런 건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주 1회는 아니면은 격주로 한 번씩은 같은 장소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관청과 사회기관과 지역단체와 저렇게 삼각적으로 일체를 시켜라. 대상자 발굴이 저는 첫째라고 봐요. 대상자. 저 대상자가 어딘가로 자, 우리 사장님 앞에 계시지만 어떤 데는 갑자기 퇴근 시간 1시간인데 어디서 뭔가를 준다고 그런 거예요. 네, 어떤 푸드뱅크에서 뭐 이렇게 주로 자기네들 처분 안 되는 거 이렇게 한 2차 온다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이렇게 저는 이게 오너하고 또 이게 직원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제 속에서는 이렇게 올라와요. 아니 이 시간에 그 이상이 시간에 그걸 받아 내일 받으면 안 돼. 뭘 내일 받아? 받아. 그럼 누구한테 해줘요? 어느새 다 배분했어요 벌써. 그거 와서 보면 김동욱 목사님 벌써 와 계시고 그 근처에 목사님들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물건을 갑자기 누가 준다고 했을 때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받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성도들 불러서 이거 뭐 이렇게 나눠서 쓰세요. 이거 효과가 감소되잖아요. 저런 분들을 항상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행정복지센터나 학교나 아동센터나 노인이나 어디라도 가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화천 지부장입니다. 내가 화천 지부장 김종욱
지부장입니다. 그 목사라는 것 때도 나중에 당연히 목사님인지 아신다니까요. 예, 제가 이러고 다녀도요. 저 지금 목회 안 하잖아요. 예, 전 목사죠, 전 목사. 근데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10명 만나면 아마 5명, 6명 저한테 목사님 보고 오지. 예?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어차피 목사님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부장님이라는 걸로 해서 저런 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고 계시면 후원 공급처. 저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내가 누구한테 나눠줄 것이냐. 무엇을 받을 것이냐. 근데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 푸드뱅크나 지역의 기업이 가게들 어디라도 좋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그 연관관계 있는 인력들, 정치인, 체육인, 예술인, 시민단체, 자원봉사센터, 기업체, 병원, 슈퍼 뭐 어디라도 좋아요. 이런 분들하고 연대를 해서 나눔 대상자가 곧 전도 대상자요, 전도 대상자가 곧 후원자요, 반대로 후원자가 전도 대상자요, 전도 대상자가 곧 나눔 대상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실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나눠주면서 그냥 나눠주지 말고 이것 조금 비싸요. 이건 약 보니까는 이거는 한 100 잘 보면 120g, 100g 이 정도인데 이거 종이가 얇은 거 있어요. 한 160짜리 해도 돼요. 얇은 거. 그래가지고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인지 나눠주는 그 꾸러미 속에 항상 지부로 넣어서 그 후원 신청서를 뭐 5,000원부터 하셔줬고 1,000원부터 하셔줬고 10,000원부터 하셔줬고 30,000원 하셔줬고 여러분들 은혜대로 해서 후원 신청서를 그 바구니 꾸러미다 전부 넣으셔라. 그게 관건이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하시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분명하게 연락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또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적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낚싯대 교체해주세요. 정말 교체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이사장님 보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구촌 나눔재단의 전신이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이에요.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의 전신이 뭐냐면 한국은퇴목회자 지원재단입니다. 여기 그 두 분이 계세요. 이사장님하고 우리 강진문 이사님.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한국은퇴목회자 지원재단,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지구촌 나눔재단 지금 여기까지 해서 온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똑같이 같이 출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 보면은 이 지구촌 나눔재단 사회 걸으시면서 이따 발표하시거나 아니면 사례 발표하시거나 이렇게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가 주장하는 이 방법이 아니라도 유사한 다른 아이디어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수가 늘어나고 전도가 되고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도 이게 변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늘어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게 계속 그 물건에다가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면 교회를 주는 순간에 그들은 그걸 받아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 교회에서 주는 거요. 세상 말은 그냥 공짜로 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감춰도 나중에 충분히 알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낚싯대를 교체해달라. 어떤 낚싯대로? 전도제를 후원 신청서로 바꿔주세요. 제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좀 주장하셔라. 지역복지 증진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동장 만나거든, 구청장 만나거든, 의원 만나거든, 시의원 만나거든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도와야 돼. 당신은 나에게 후원을 해야 돼. 우리 후원이사로 운영이사로 들어와줘야 돼. 이것을 당당하게 주장을 하셔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바꾸셔야 된다. 이걸로 그렇게 하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본부와 지구의 네트워크를 자랑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에 지구촌 나눔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함에 넣으셔도 좋고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라고 해도 좋다. 왜?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 산하로 지구촌 나눔재단이 들어있으니 여러분들은 지역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가 됐든 이게 우리 겁니다. 뭐 더 심하게 이거 내 겁니다 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분이 갖고 계시니까 충분합니다. 이거 내 겁니다. 사랑의 쌀 이거 제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사장님이나 저는 이거 우리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지부와 본부에 아주 이 돈독한 네트워킹이 있어서 이거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엊그제 발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 발대식 날짜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개소식 이 말은 좀 안 쓰기로 사실 했거든요. 기왕이면 우리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하지 개소식에서 되겠습니다. 네. 아직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 지부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라. 그리고 내가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역에서 나는 이 나눔의 전문가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쨍쨍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얼마나 시작됐어요? 우리 본부 지금 19년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말로 깡보지 않아요. 네. 자, 넘겨주십시오. 자, 지부가 지역사회 사랑방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랑방. 네. 그래서 지역의 단체,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하십시오. 연합해야 발전합니다. 연합해야. 예. 별내 지부는 별내 지부대로, 남양주 지부는 남양주 지부대로, 오디 지부는 오디 지부대로 해서 저렇게 연합하면,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저런 걸 만드세요. 아동돌봄위원회, 노인성김위원회, 출산지원위원회, 장례위원회, 집수리위원회 등등등등 여러분들 아이들을 내서 전부 다 한 분씩 위원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도 없는데 무슨 저걸 만들어서 저거 하면 성도가 온다니까요 이러면서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 내내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로 모이자 그러고 뭐로 모이자 그러고 하다 안 되면 미꾸라지라도 잡으러 가자 그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신뢰. 예. 뭐니 해도 저거 깨지면 안 돼요. 서로 간에 트러스트, 신뢰. 두 번째는 공공성. 예. 내가 먹는 걸로 그들에게 비춰지면 안 돼. 내가 먹는 걸로. 너 먹으려고, 너 전도를 하고, 너 성도 늘리려고. 이러면 안 된다. 공공성을 분명히 저걸 해야 된다. 퍼블릭스. 세 번째 성장, 디벨로먼트. 네 번째 연합. 어쩌니 저쩌니 해도 피자는 어떤 피자가 맛있어요? 컴비네이션이죠. 컴비네이션. 피자만 컴비네이션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도 뭐다? 컴비네이션이다. 그렇게 보여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우리 파란 글씨부터 한번 우리 것 읽어봐요. 시작. 조직 구성하여 지구 신뢰를 확보하세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건 최소한의 거예요. 이건 최소한의 거. 자, 조직을 구성해야 돼요. 기업인, 정치인, 언론, 예술인 계속 얘기해요. 스포츠인 등을 후원이사로, 운영이사로, 홍보대사로, 공원으로 뭐라도 좋아요. 뭐라도. 지부장님 위에 딱 포스트로 한번 쓰셔가지고 양쪽에 후원에, 운영에 딱 해놓고 밑에 사무 해놓고 밑에 쪼쪼쪼쪼 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린 거예요. 최소 저는 7명 정도는 저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물건 나눠줄 게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어탕이라도 한 그릇 잡수라니까요. 막 하면서 막 회장님, 막 운영회장님, 막 후원회장님 막 이러면서 그럼 그들도 어떤 거룩한 부담이 생길까. 이거를 해야 그들이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예. 두 명이 아무리 저하고 이 사람이 둘이 도원결의를 하면 뭐합니까? 도원결의는 3명부터 해요. 3명부터. 이 조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엄청 제가 지금 오토바이 달았어요. 한 10분 남네요. 자, 지분형의 중장기 계획 수립.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공정성과 투명성 있게 배분하세요. 자, 물건을 가져갔는데 이사장님이 막 남양주 사직으로 윤석열 목사님 총괄 물건이 빨리 오세요. 이거 물건 가져가세요. 이러더니 달달거리고 막 한 1시간 반을 달려왔더니 딱 3박스 실어주는 거야. 그러면 사실 기름값도 안 나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제 준 사람을 또 주면 그게 이제 공공성이 없는 거야. 공정하지 않은 거야. 적은 거라도 나눠서 안 준 사람들도 주고 아니면 진짜로 필요한 쪽에 줘야 된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정성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 소통하면서 상호간의 화합. 이것을 사용하려면 뭐다? 공감이다. 이거 다 서로가 알아요. 제가 소식을 듣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당신이 어떤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제가 지금 딴 데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수술을 하셨는데 세상에 기저귀를 차고 물건을 나눠주러 다녔다는 거예요. 물건을. 물건을. 그래가지고 그 기저귀를 찼으니 세상에 기저귀를 왜 찾겠어요? 뭔가 나오니까 찾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땀 흘라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걸 물건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 기저귀를 찾는데 얼마나 힘드셨던지 와서 기저귀를 세상에 닦고 소독하고 갈아서 이렇게 채웠더니 그렇게 시원하다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세상에 하소연을 장문의 문자를 보냈대요. 하여튼 그분이 누구지를 몰라도 여기 계시니까 한번 고생하신다고 박수 한번 쳐드려요. 이야, 저거요, 저거. 저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비즈니스 아니고 뭐다? 나눔이다.
예, 끝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밖에서 볼 때는 사회사업이라고 봐요. 예.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하냐 밖에서는 뭐라고 하냐 알아 너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예. 목사 너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끼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무슨 뭐 주의 종입니다 무슨 뭐 거룩한 길을 갑니다 신학생들고 선지동산에 온 밖에서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이 사역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것이 아니고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나눔이에요. 전문가를 지향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 혼자 절대 안 됩니다. 봉사단체, 사회단체, 기업, 시청, 구청, 동사무소 사역을 원하는 어떤 지역의 교회 이단만 아니면 여러분 연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구촌 나눔재단 여러분의 지부가 딱 지역에서 포스터로 서서 저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지부가 발전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얼마나 지역에서 지구촌 나눔재단 땡땡 지부를 아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지부의 위상이 달라져요. 위상이.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연합의 지역복지사역을 지향합시다. 지구촌 나눔재단 남양주 사지부는 다양한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정신으로 나눔사역의 연합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도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넘겨주세요. 자, 지역매체 지역홍보 강화하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홍보 시대예요. PR 시대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저런 것이 되지 않으면 지역에 저런 것이 요즘은 우리나라 그 북한에서 탈북한 그 탈북민들이 인터뷰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인터뷰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중국에서 6년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올 기회가 있어서 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거쳐서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냥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돌아다녀봤는데 가는 데마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골을 가도 냉장고가 2대가 있고 김치냉장고가 2대가 있고 차가 있고 뭐 이렇더라는 거예요. 시골을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4발 오토바이 같이 생긴 걸 타고 막 동네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차 없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 대도시는 엄청 잘 사는데 시골 가면 아직도 불 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그것을 강화돼야 지부가 발전하게 된 줄로 압니다.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에 왔네요. 마지막에. 자, 프로포절 제안서 작성과 기타 사항입니다. 자, 프로포절이란 다 아시겠지만 제안, 제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후원 요청에 제안서를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뭐 안 해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것 같은데 한두 번 해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제가 그 폼을 드려가지고 양식을 파일로 드려서 잘 하시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떼줘야 될 케이스면 그냥 물건을 받아 쓰시는 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 본부한테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물건 다 해서 쓰고 나 500만 원 받아 썼는데요. 그러면 곤란해져요. 아주 진짜 곤란합니다. 그것은 고유번호증이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단체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각 지구에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 내서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그 행정석이 서식만 갖추면 내주니까 세무서에서 안 내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내에서 봉사자들을 활용하셔라. 봉사자들을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영업 허가증입니다.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나 시도에서 받는 설립증은 아닙니다. 재단 설립증은 아니에요. 그거 내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시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랑의 살라는 운동은 중앙에 법인 설립증, 고유번호증을 후원처에 먼저 보내줘야 됩니다. 중앙의 본부와 처음부터 상의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 해놓고 나중에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저 빨간 글씨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본부로부터 각 지부에 지원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후원해준 단체나 기업에 수령 보고 및 배분 보고를 필요해야 합니다. 각 지부에 배분 사실을 꼭 엄재영 총괄팀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물건을 여러분들은 그냥 누군가에게 주고 끝내지만 저희는 지금 저하고
그리고 우리 회계팀장님 쪽하고 그리고 저 엄재영 총괄팀장님 쪽에서 저거를 전부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고요. 그 중고세 쓰면 어디 이렇게 줬다고 쓴 걸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후에 다시 이어지질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물품 사용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며칠 전에 들은 건데 아마 젊은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본부에서 지원해드린 그 공항 포기물품 있죠? 그거가 보면은 그게 참 재밌어요. 예, 저도 몇 번 거기 가서 뒤져봤는데요. 예, 뒤지다 보면 이게 막 이상하게 돈 1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화장품 향수가 막 튀어나와 얘들이. 예, 그런 기분이 막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져가가지고 화장품 아마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당근에 올렸대. 예. 지가 안 쓰면 누구를 줘야지 당근에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유사한 케이스가 2번인데 그 당근에 올렸다는 건 기저귀를 갖다가 또 자기 또 아기 기저귀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본사로 전화를 했어. 이건 아마 젊은 엄마가 한 것 같은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사이즈가 이건데 나한테 큰 걸 줬다. 사이즈 맞는 걸 바꿔줘라 이래가지고 본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나눠줄 때 저거 교환이나 어떤 판매가 절대 불가하다라는 걸 지부장님들이 좀 주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한번 잘못돼서 되면 사실은 저기에다가 제가 조금 거북해서 안 썼는데 민형사상의 처벌도 그들이 하면 가능해요. 우리한테도. 또 그럼 우리도 또 뭔가를 또 책임 소재를 따지겠죠. 그래서 저게 아주 복잡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판매나 교환은 안 된다. 거저 받았으니 당신들이 쓰시든지 못 쓰면 남한테 거저 줘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저 팔레트 반납 요청이에요. 팔레트를 집으로 가져가신 분들이 충실하게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것이 좀 덜 들어와요. 우리나라 그 팔레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KPP라는 빨간색 팔레트와 아시아라는 아주 팔레트. 저거 이제 이렇게 포르소로몬 팔레트인데 저것을 우리는 이 사랑의 쌀로 들어오면 그쪽 회사에서 전부 사랑의 쌀라는 운동본부로 지구촌도 아니에요. 사랑의 쌀로 다 잡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30팔레트 받았으면 30개를 반납해야 되는데 20개만 반납하면 10개를 변상하라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도 한 20개 정도가 부족하대요. 20개 정도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팔레트가 갖고 계시면 갖다 주셔야 되고 그리고 혹여라도 팔레트를 4-5개를 가져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실코기가 좀 안 좋다, 차가 마땅치 않다 그러시면 각 지역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KPP면 KPP 반납하고 치시면 뜨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여기 어디인데 와서 가져가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듣다가 와서 가져가요. 근데 가져가실 때는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영수증 주고 가거든요. 영수증 줄 때 이거 사랑의 쌀라는 운동본부에서 주는 겁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가져가라고만 하면 안 돼요. 초창기 그냥 가져가라고만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저게 지금 그런데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